이게 말이 좀 길어졌는데, 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국지리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이에요.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이유는, 보면 알겠지만, 변성함, 화성함, 퇴적함, 뭐,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이게 과학용어가 막 나오거든. 겁먹지 말라고요. 자,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이과 과목이니, 문과 과목이니? 문과 과목이지. 지금 우리 지구과학 하는 거 아니야. 한국지리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국지리 하는 친구들, 우리가 인문계 과목을, 사탐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과학을 부담스러워하는 거 우리만 그럴까? 한국지리 교과서 쓴 사람들, 한국지리 교육과정 만드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내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트라우마잖아요. PTSD잖아. PTSD가 뭐야? PTSD가. 외상후 스트레스.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그게 뭐야? 내가 과거에 내 감정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떤 일을 겪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상황이 되면 그때 감정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PTSD야. 자, 여러분들 과학하고 멀어질 때 기분이 어땠어? 좋았어. 아, 좋았다고 포기하면 마음은 물론 편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학하고 멀어지고 과학에서 멀어지면 좋은 데 가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과학에서 멀어진다는 게 야, 우리는 더 이상 맞지 않아. 너 갈 길 가고 내가 갈 길 갈 거야. 그게 아니라 과학하고 멀어진다는 것 자체가 아, 내가 정말 좋은 데 가기는 점점 멀어지는구나. 절대 좋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수학에서 멀어질 때는 더한 거고.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수학 포기하고 이렇게 엎어서 자는 애들이 즐거울까?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과학 비슷한 게 나오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학생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이 이제 같이 올라와서 막 짜증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인문계 학생들이 충분히 할 만한 내용만 담겨 있다. 그리고 처음은 당연히 낯선 거고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복습을 해야 된다고. 복습을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여러 번 복습을 잘해야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습하는 게 좋을지 스스로 자기 방법도 알아야 돼요. 됐어요? 자, 딴소리 좀 길게 했는데 좀 할게요. 자,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 자, 우리 지형이라고 하는 건 땅, 지자, 형태할 때 형이거든요. 땅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뭐 뒤에 가서도 계속 말하겠지만 땅의 모양은 얼마나 평평한지, 얼마나 높게 솟아있는지, 경사는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종합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작은 지형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자,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한반도의 지체 구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질 구조라고 나오거든요. 뭐 거의 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다르니까 그래도 설명을 좀 하자면 자, 선생님의 몸뚱아리가 한반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머리, 몸통, 이렇게 다리, 팔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지체 구조. 그럼 지질 구조는 뭐냐면 이 몸통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 안에 봤더니 위, 신장, 뭐 간, 뭐 그다음에 대장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장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체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암석별로 구분해 놓은 게 지질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걸 뭐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구나 대충 느낌만으로 지나가도 상관없거든요. 낯선 용어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거야. 지리 시간에 배운 건 아니지만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질 시대라 그러는데 지구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오늘 현대의 대한민국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것처럼 지구도 이렇게 역사를 봤더니 사는 생명체가 완전히 크게 달라지거나 뭐 그러면서 뭔가 구분이 돼요. 우리 크게만 나눌 거야. 이거 트라우마 올라오게 안 할 거예요. 우리 크게만 나눌 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어야 돼. 자, 지구의 나이 몇 살? 46. 그렇죠. 지구의 나이는 대략 46억 살인데 한국지리에서는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숫자 몰라도 상관없어요. 통합과학에서는 아마 숫자도 좀 외웠을 거야. 고생대는 몇 억 년 전부터 몇 억 년까지. 우리 그런 거 안 할 거야.
자, 그래서 지질시대가 이제 처음에 뭐로 시작하냐면요. 시생대, 원생대를 합쳐서 시원생대라고 불러요. 시원생대. 아마 들어본 적은 거의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걸 과학 시간에는 선캄브리아기라고 불러요. 선캄브리아기가 시원생대예요. 우리 한국지리에서는 시원생대라고 한다. 자, 시원생대 다음에 지질시대가 오래됐다 그래서 옛 고자를 써서 고생대라고 불러요. 고생대. 고생대는 들어본 적 있는 거 같죠? 자, 참고로, 자,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고생대를 5개로 구분하거든요. 지구과학에서는 뭐로 구분하는지 혹시 아니? 그래,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아무튼 5개로 구분해요. 근데 고생대의 처음이 캄브리아기야. 그래서 선 캄브리아기는 캄브리아기보다 더 앞선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고생대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지리 시간에는 고생대를 전기하고 후기, 고생대 앞부분, 고생대 뒷부분 이렇게만 구분하면 돼. 아,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못한다고 하지 마. 이거 해야 돼. 자, 고생대 다음에는 뭐죠? 중생대죠. 자,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구분하는데 우리 그거 용어 안 나와요. 물론 제시문에는 뭐 백악기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는데 몰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중생대는 한국지리 시간에는요. 중생대 전기, 중생대 중기, 중생대 후기 이렇게만 구분해요. 중생대는 3개로 쪼개서 뭔가 사건이나 있었던 일을 구분하면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중생대 다음이 뭐죠? 신생대죠. 신생대 다음은 없어요. 없어. 자, 신생대는 제3기, 그 다음에 제4기로 구분하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5년 현재는 제4기의 끄트머리예요. 제4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몰랐죠? 다 옛날 이야기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도 신생대 제4기고요. 일부 학자에 따라서는 뭔가 크게 달라졌다. 언제부터? 인류가 등장한 뒤부터. 그러니까 환경 오염도 되게 심하고 나중에 이제 먼 날 후손들이 오늘날 이렇게 지층을 만약에 조사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생활 쓰레기. 그다음 인간의 뼈.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세상이잖아. 그래서 이건 농담이야. 어떤 학자들은 인류세라고 따로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아무튼 자, 이 정도는 기본 알아야 돼. 네. 자, 이건 또 듣고 잊어버리세요. 4, 3, 2 어디 갔어? 2. 1은 어디 갔어? 상식에서 1, 2, 3, 4 했을 거 아니야. 왜 3, 4만 있냐 이거지. 자, 지질학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나 학문이 지금처럼 깊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절벽에서 쭉 쌓여있는 지층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층별로 아래쪽이 오래된 거죠. 그래서 봤더니 화석의 종류 같은 것들이 크게 4개로 이렇게 달라지더래. 처음엔 그래서 1, 2, 3, 4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기는 고생대구나, 2기는 중생대구나, 3기, 4기는 신생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자, 잊어버리세요. 우리 신생대는 3기, 4기로 구분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한반도의 암석 분포 볼게요. 한반도의 암석 분포. 짜증 안 내도 괜찮아요. 다 아는 용어만 나올 거야. 우리 암석도 다 아는 용어만 나올 거라고. 모르는 단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당연히 땅을 이루는 건 대부분 암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각을 두껍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 암석을 기반암이라고 부르거든요. 기반이 된다, 바탕이 된다. 그리고 그 기반암의 표면에 얇게 흙이 있는 거야. 그 땅 파고 들어가면 얼마 안 가서 암석이 나오거든요. 됐니? 그래서 그 암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암석 종류에 따라서 똑같은 날씨라고 하더라도 기후라고 하더라도 A 암석, B 암석 특성이 다르니까 얘는 좀 침식에 강해. 그러면 높게 남아있는 거고 얘는 침식에 약해. 많이 깎이는 거고 땅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땅의 모양 자체가 지형 자체가 암석이 변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우리 암석은 교재에 보면은 암석의 유형이라고 나오는데요.
암석의 종류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암석의 종류. 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해요. 딱 세 가지만 일단 구분하면 돼요. 그리고 세 가지가 익숙해지면 이걸 다시 칸을 좀 나누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암석 중에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화성암이 있어요. 화성암. 화성암은 한자인데, 불화자, 이룰성자, 뭔가 뜨끈뜨끈 했던 것들이 되게 뜨거웠던 것이 변해서, 그걸로 이루어진 암석이에요. 뭐 말하는 거냐면,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럼 마그마하고 용암은 어떻게 달라? 그렇죠. 마그마는 땅속에 이렇게 뭔가 녹아있는 거고요. 이게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면 용암이라 그래요. 같은 건데 어디에 있느냐. 어쨌든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것들. 그럼 보자. 화성암에는 화석이 있을까 없을까? 용암에 생명체가 살았을까? 아니면 거기에 뭔가 죽어가지고 거기 떨어졌어. 그럼 얘가 그대로 남아있을까? 그래서 화성암에는 화석이 없어요. 그게 암석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는 거야. 아무튼 우리가 화성암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화성암은 다시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암석 이름이 나올 거야. 낯선 단어도 나올 텐데 좀 이렇게 정리할게요. 단면도를 드릴게요. 안 그래도 상관없어.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인데 이제 지하로 수십 킬로미터 지금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땅 속에서 이제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는 암석이나 그런 것들이 녹아가지고 지금 마그마가 만들어졌어요. 점점 마그마가 많아져가지고 압력이 점점 세져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힘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를 뚫지 못했어. 어쨌든 밀고 올라온다. 여기 땅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온다.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관입이라고 표현해요. 관입. 관 형태로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됐니? 근데 얘는 관입을 하다가 지표면을 뚫지 못했어. 그러니까 마그마 상태에서 굳은 거야. 이런 암석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관입암이라고 불러요. 관입암.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됐니?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관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만 알면 돼. 우리 교재 왼쪽 보면은 관입이 뭔지 써있죠? 네.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그러니까 지각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압력이 점점 세지면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런 걸 관입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화성암은 첫 번째가 관입암이 있거든요. 관입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는 얘가 정말 힘이 더 세서 아니면 지각이 약해서 마그마가 땅 위에까지 올라왔어. 그럼 우리가 화산활동이 일어난다고 말을 해요. 화산활동. 그래서 화산활동 결과 이렇게 화산도 만들어지고요. 지금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얘가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거겠죠. 자, 이런 암석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다. 화산암이라고 불러요. 화산암. 다른 말로는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졌다. 분출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화산암, 분출암은 같은 뜻이긴 한데 화산암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산암이 있다. 그래서 관입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 화산암은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거. 그렇게 구분만 하시면 돼요. 자, 혹시 여기까지 어렵니? 물론 이번 시간 끝나면 또 어려워질 거예요. 잊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해야 돼. 자, 그래서 이 관입암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본 적 있을 거예요. 한 번 이상. 하강암이 대표적인 관입암이고요. 한국조리 시간에는 하강암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화산암의 대표적인 게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본 적 있니? 초등학교 때 다 보여줘요. 과학 이렇게 실험실 같은 데서 다 보여줘. 됐어? 네. 자, 그럼 우리가 화강암, 현무암 가장 큰 특징만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유추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현무암이 제일 많이 분포하는 곳. 제주도 도라루방. 그쵸? 도라루방이고요. 그 다음 화강암 여러분들 어디서 봤어? 실험실 말고. 실제 세상에서 화강암 본 적 있어? 박물관 말고, 실내 말고! 우리나라에 화강암 되게 많아! 이게 알면 보이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구가 관악구죠? 네. 왜 관악구야? 관악산이 있으니까 관악산 전체가 화강암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악산을 갔다는 얘기는 화강암을 밟고 올라갔다는 얘기야. 됐니? 됐어? 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물론 얘는 제주도를 갈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좀 특징이 뚜렷하니까, 기억나죠? 자, 화강암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여기 운동장으로 다니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위로 이렇게 등하가는 친구들은 이쪽 길 끝에쯤 가서 보면은 관악산 보여요. 우리 학교에서. 날마다 보는 게 사실 관악산이야. 알면 보이고, 모르면 모르고요. 자, 됐어? 자, 그런데 이제 이건 뒤에서 또 정리를 할 거지만, 자, 여러분들 이 화강암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졌다. 화강암이 생기는 곳은 지하 깊숙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관악산을 이루고 있는 지표면에 이렇게 드러나 있네? 왜? 처음엔 여기서 만들어졌어.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위에가 깎여서 날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화강암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관악산을 이루고 있는 화강암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만들어진 지 오래됐다. 자, 그래서 관악산 올라가면서 밟는 그 화강암 있죠? 1억 년 이상 나이가 많아요. 1억 살 이상. 됐어?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지는 곳은 지하 깊숙한 곳, 지금 지표면에 있는 건 오랜 시간 동안 위에가 깎여가지고 드러난 거다. 이 정도는 당연히 유추할 수 있잖아. 설명 들었으면. 그 다음, 자, 이 현무암도 볼게요, 현무암. 자, 현무암은 화산 활동이 막 일어났을 때는 지금 뒷표면에 현무암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돌하루왕도 만들어 놨어. 근데 화산 활동이 끝났네? 그러면 여기 위에는 이제 어떻게 변해갈까? 비 오고, 물 흐르고, 침식이 계속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깎여서 없어져요. 근데 지금 지표면에 현무암이 있다. 무슨 뜻이야? 얘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해되니? 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한국지리 시간에 배우는 현무암은 신생대 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최근에. 그 다음에 이 화강암은 중생대 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화강암이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다. 자, 설명을 좀 길게 했지만, 자, 어쨌든 이 내용 듣고 나면, 이 정도만 정리하고 나면, 얘가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얘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고, 헷갈릴까? 안 헷갈리겠죠? 그렇게 좀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화성암 말고, 퇴적암이 있어요. 퇴적암. 자, 퇴적이 뭐죠? 뭔가 쌓이는 거죠. 근데 이제 퇴적이라고 하는 건 주로 물 밑에서 뭔가 쌓이거든요. 하천이 침식 운반 퇴적을 하잖아. 자, 물론 물만 뭔가 퇴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바람이 막 불면서 모래먼지 같은 거 막 날렸어. 그럼 다른 데 가서 쌓이기도 하잖아. 이런 것도 퇴적이긴 퇴적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퇴적암은 이제 주로 한국지리 시간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물 밑에서 뭔가 쌓인 것만 말한다. 됐어요? 네. 물 밑에서. 그런데 얘도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거예요. 자, 낯선 용어지만 이거 그냥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바로 이해할 거야. 물 밑에서 쌓이는데, 자, 여러분들 지구에 있는 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거기에 사는 생명체나 아니면 그 물의 성질에 따라서 뭐로 구분하지? 바닷물하고 바닷물이 아닌 거하고. 그쵸? 네. 자, 그래서 하나는 바다 밑에서 형성된 퇴적암. 근데 우리가 퇴적암은 지층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해성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호수나 늪이나 그런 데서 지층이 쌓이기도 하는데 그런 퇴적암을 육성층이라고 해요. 됐어?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변성암까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변성암은 뭘까? 변성암은 성질이 변해서 형성된 암석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화성암이나 퇴적암이었는데 우리가 대륙 같은 게 이동하면서 땅이 힘을 받고 뭐 밑에서는 막 멘틀이 대류하고 그러면 밑에서 이제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녹으면서 마그마가 형성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점점 부피가 커지면서 원래 있던 지각에 원래 있던 암석에 압력이 세게 가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뜨거운 열이 가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질이 변해버리는 암석들이 있어요. 이해되니? 그런 걸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한다. 그럼 변성암은 이제 이런 게 변성암이고요. 얘의 특징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한 두어 가지만 말하자면 첫 번째는 얘가 오래됐다.
다른 암석에 비해서 되게 오래됐어요. 원래 있던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변성이 된 거잖아. 얘네들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원래 있던 암석이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 일을 겪은 거잖아. 오래됐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변성암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지만 이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변성암이라고도 하고 편마암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편마암. 자, 여러분 혹시 편마암 본 적 있니? 그것도 박물관. 자, 여러분 편마암은 암석이 압력을 세게 받았어. 그러면 뭔가 흔적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자, 암석이 이렇게 힘을 받으면 그 흔적은 어떤 방향으로 생길까? 힘을 이렇게 받았어. 그 흔적은. 자, 우리가 얘를 양쪽에서 이렇게 밀잖아. 밀면 이렇게 휘잖아요. 그럼 흔적은? 이렇게 밀면 흔적은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해되니? 네. 힘의 방향의 수직으로 생겨. 그래서 얘가 압력을 세게 받으면 그런 돌멩이나 바위 위에 줄무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 줄무늬가 힘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생기기도 해요. 줄무늬가 되게 많은 돌들. 그러니까 보면 좀 이렇게 멋있어. 예뻐. 그거 되게 흔해, 우리나라에. 그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등교할 때 보면 이게 화단하고 도로라 그래야 되나? 인도하고 그 사이에 보면 경계석도 이렇게 돌 쌓아놓는 것도 있잖아. 집에 가면서 한번 봐봐요. 우리 어디나 있거든? 여기 꿈단길에도 있어. 사람이 걸어가는 길 옆에 이제 산이나 화단이야. 그럼 그 옆에다 돌 같은 거 이렇게 쌓아두는 곳이 많지. 네. 그 돌이 대부분 편마암이거든요. 알고 보면 보여. 가서 보면 얘 줄무늬가 이렇게 가 있네? 편마암인 거야.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하니까 그리고 예쁘니까 그런 데다 이렇게 깔아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래 암석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세 가지 종류밖에 없다. 형성 원인에 따라서. 됐니? 그걸 더 세분화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화강암 조금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현무암 조금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성층, 육성층은 따로 공부한다기보다는 얘는 바다, 얘는 육지다 보니까 좀 특성이 달라. 이것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변성암은 우리나라에서 편마암이 제일 많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변성암이 굉장히 많다 정도만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지제시대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됐어? 네.